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예지쌤입니다. 지난주에 신안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 끝났고 또 영어 시험도 같이 마무리가 되었죠. 아마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 많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우리 이제 또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그죠? 겨울방학은 사실 고3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의 마지막 방학이자 고3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안고등학교 2학년 시험 전체적인 총평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난이도는 상이었어요. 원래 신안고등학교 영어 시험이 타 학교에 비해서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도 또 약간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지문 변형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 일부분만 지문을 변형하는 것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었던 패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변형률이 높아지고 또 최근에 AI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략, 그 다음에 또 외부 지문. 신안고등학교 2학년은 지금 외부 지문은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에서의 난이도는 고3 수준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내신까지도 그리고 모의고사까지도 함께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지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지쌤이 시험 기간에 내신 대비로 수업용 자료를 다 만들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과 관련된 중요 포인트들 내용들이 수업용 자료에서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수업 시간에 나눠주었던 자료들만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만 보러 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업 때 한 번 보고 끝이라는 개념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마인드가.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에서도 적중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복습 테스트를 꾸준히 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습 테스트에서 계속 적중이 나온단 말이야. 계속 선생님이 복습 테스트 복습 테스트 봐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와 외부 지문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부 지문하고 변형 지문에 대해서 공략을 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부 지문은 만약에 똑같이 출제가 될 경우에는 학원에서 대비해주는 것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다 맞았단 말이야. 실제로 이번에도 대비해주는 내부 지문은 그냥 다 맞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점수가 잘 오르지 않은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외부 지문, 그리고 변형된 지문, 그리고 서술형 문장도 변형을 해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여기야. 그런데 내가 지금 고2 수준의 현행 지문만 또 해서는 안 돼요.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지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읽어내려가는 훈련을 해야지만 시험이자 모의고사,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수준의 지문을 통해서 지문을 그냥 막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내가 힘을 줘서 읽어야 되는 부분과 힘을 좀 빼고 읽어도 되는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또 문제 유형별로 어떤 풀이법을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지도 연습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지쌤만의 그런 특별한 숙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지쌤만의 숙제법과 함께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볼 거예요. 방학 동안에도.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7월, 8월 이 2달 동안 요거를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9월에는 한층 더 향상된 실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실력도 당연히 이제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단어장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단어장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또 사실 지문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지문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대감에서 매일 등원할 때마다 단어 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예지쌤 수업 시간에 별도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꾸준함만이 답이에요.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서술형에 잘 나오는 기본 문법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문장 구조를 좀 익힐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문장 쓰기에 적용해 볼 건데 이거는 부교재를 활용해서 숙제로 제공이 될 예정이고 계속 반복 학습 그리고 훈련, 테스트 요거를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높은 적중률. 우리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주제와 제목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변형 문제를 통해서도 꾸준히 연습했던 부분들이라서 문제 잘 풀었을 거예요. 자, 주제 제목 마찬가지예요. 이 마케터들이 이제 rebellion 하면 원래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대중이 선택하는, 많이 선택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함을 쫓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영리한 마케터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략을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의 복습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매번 워크북을 통해서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출제된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형용사, 부사 조심해서 잘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똑같이 effective라는 형용사 출제돼서 잘 맞췄습니다. 이 친구도.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어법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친구들한테 제공해주는 자료입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즉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용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주제 제목이고요. 그래서 combine, 결합하는 거죠. 인간의 통찰력과 그 다음에 통계적 모델을 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combination이라는 명사형으로도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combine의 동의어인 blend라는 단어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제 제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삽입 문제. 이거 복습 테스트 때 출제가 되었던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연결사까지 채워넣는 연습했던 문장이고요. 자, 얘는 지금 삽입문으로는 수업시간 자료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이거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단락이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을 가지고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연습을 잘 했었더라면 충분히 적용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문 변형됐어요. 지문 변형이 됐었고 원래 soap opera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지문이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밑줄 친 부분은 없던 문장이에요. 없던 문장을 선생님께서 새롭게 제작을 하셔서 문제를 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밑줄 친 한 축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어떤 부분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주제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매일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잡한 전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대로 선지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무관한 문장으로 이 지문 출제될 거니까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출제 포인트 부분에 제시가 되었던 내용이고 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이렇게 제가 동의어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인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제 이렇게 동의어 정리해준 부분까지 똑같이 이제 바꿔서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 obscure라는 단어 여기 4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워크북 변형 문제로도 연습했던 부분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문이 변형됐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흐름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어휘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고
어휘와 동의어까지 다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 그대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변형은 됐지만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건 빈칸입니다. 실제로 빈칸이 출제될 거예요. 이 부분 잘 내용 이해하고 계세요 라고 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휘 부분. 우리 이 부분에 들어갈 certain이라는 단어는 어휘 문제로도 풀이를 했었고 워크북에서도 풀이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빈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uncertain이라는 단어가 정답이고 얘는 지금 틀린 거예요. 다 정답이. 그 uncertain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진 unfamiliar라는 어휘가 정답이 되었었죠. 그래서 단순히 지문 내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공부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어휘와 자주 반복돼서 사용되는 동의어 혹은 반의어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외부 지문 4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었고 모두 다 빈칸 유형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현행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지문으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일부 지문 변형된 부분. 변형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맞추니까, 다 똑같이 대비를 해주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변형이 됐고요. 지문 변형됐습니다. 자,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과서가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수업 시간에 교과서 서술형 2문장에서 나올 거니까 연습해 외워야 돼 라고 했던 부분 그대로 다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without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if절로 풀어서 쓸 때 어떤 문장의 형태를 띠는지까지 우리가 연습을 했단 말이야. 전날 직전 보강 시간에서도요. 그래서 변형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문장을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결의가 보여지는 그런 그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교과서 문제 그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강조용법으로 지금 변형이 됐고요. 이거는 지금 서술형. 이 지문은 실제로 서술형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가지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는 문장을 대비를 해서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좀 비껴나가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똑같이 연습했고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지 않는다면 수업 시간에 해주는 것만 해도 제대로 준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변형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일부 변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만 봤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변형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문만 공부해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60점대, 70점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들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확실히 이 부분을 좀 공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해서 2학기 때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잘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